자, 이제 마지막 주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영상 제작은. 그죠? 자, 14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튼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또는 뭐 지금 비즈니스 모델 작성 실무, 이런 실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또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막 짜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긴 있었어요. 그쵸? 하여튼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 시간 동영상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어서 그 사업 계획서와 사업 모델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 정도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배우고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여러분들한테는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제가 필기를 안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업 계획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일단 사업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름부터 다르다. 그죠? 예.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뭐다? 가치 모델을 정의하는 거다. 누구에 대한? 고객에 대한 가치 모델을 정의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그에 반대로 그 가치를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뭔지를 규정하는 게 바로 사업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고객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줄 것인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품 위주, 여기는 가치 위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이쪽은 비즈니스 모델은 뭐다? 예. 이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업무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수익성과 또 비용 구조를 분석해요. 그죠? 이쪽은 뭘 분석할까요? 이쪽은 구체적으로 핵심 업무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을 먼저 따져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일정. 아시겠죠? 일정.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어떤 게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돼. 그쵸? 그래서 수익 모델이 뭐 예를 들면 나는 파견 비용을 받겠다, 로열티를 받겠다, 가맹비를 받겠다, 이런 게 수익 모델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업계획서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수익 모델에 의한, 수익 모델이 뭐예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수익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이 예측이 돼야 돼. 이게 다른 점이야. 아시겠죠? 저 위에는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사업계획서에서는 수익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야. 숫자가 들어가줘야 돼. 숫자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 옛날에 어떻게 보면 마케팅 멘토가 제가 마케팅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강계석 씨, 네. 그랬더니 제 보고서를 보더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에는 일정과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정과 수치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진짜. 예. 그러니까 저는 표현으로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이건 이렇게 생겼고 저건 저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넣는 걸 주로 이용했었는데, 그분 얘기는 이거는 그럼 얼마나 할 거고, 이거는 얼마나 될 거고, 이건 얼마가 나올 거고, 이건 언제 할 거고, 수치나 날짜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바로 사업계획서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설명 위주로 적어야 되는 게 맞고요. 스토리텔링으로 적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업계획서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이나 일정이 나와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의 마지막이 뭐예요? 비용 구조예요. 비용 구조가 무엇인지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뭘 적어야 돼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발생하는 비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은 이 수익, 매출과 비용을 합쳐진 게 뭐예요? 바로 현금 흐름표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밑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보세요. 저기는 사업 업무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핵심 업무를 얘기하고, 여기는 핵심 업무를 언제 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저 위에는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위에는 비용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또 수익 모델이 뭔지를 표현했는데 여기는 수익 모델에 의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그래서 현금 흐름표, 또 손익 분석표, 당연히 예상이겠죠? 손익 분석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서는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객이 누구인지 얘기했는데, 여기는 고객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고객 지정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여기는 고객의 크기도 나타나줘야 돼요. 아시겠죠? 고객의 크기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고객 지정 외에도 여기는 창업팀은 누구인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이거 다 기록해줘야 돼요. 그죠? 사업계획서에는. 자, 이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이거 외에 손익분기점 이런 거 외에 또 기록해야 될 거, 비용하고 저것도 나왔어요. 또 기록해야 될 거. 맞습니다. 이거 외에 스펙도 나와줘야 되고요. 시장 조사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이 어떻게 돼요? 수치나 아니면 구체적인 표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계획서가 왜 자꾸 이 현대 창업학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왜 자꾸 이게 이렇게 좀 배척이 되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업계획서에서 이 현금 흐름표와 손익분석표가 이게 예측인데, 이런 예측이 솔직히 허구거든요. 예.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고, 예측은 예측일 뿐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허구가 제일 많고, 결국은 이런 매출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있는 거는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가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에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지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모델이 제일 우선이고, 그 중에서도 이 고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가치가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면 그 제품의 파괴력은 매우 높고 사업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사업계획서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아이디어를, 특히 가치 모델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치화,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과, 아시겠죠? 구체적인 매출과 구체적인 비용, 그래서 얼마가 남고 얼마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사업계획서예요. 수치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사업계획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차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번째 테마인, 오늘 이번 시간의 두 번째 테마인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뭐다?
예, 뭐다? 예,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가치 모델이다.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가치 모델이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그 사업을 사업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그리고 매출 파악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요번 학기에 배웠는데요. 이거와 가장 유사한 프레임이 바로 린 캔버스예요. 자, 린 캔버스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동일한데요. 바로 고객 니즈를 강조하여 만든 뭐다?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이에요. 아시겠죠? 고객 니즈를 강조해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면 주요 항목은 똑같이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린 캔버스예요. 린 캔버스. 자, 린 캔버스는 몇 개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똑같습니다. 9블럭이에요. 9블럭. 9개니까. 근데 이 중에서 9블럭이지만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표 고객 똑같죠? 목표 고객 똑같고 가치 제한이 똑같아요. 그 다음 채널 똑같고 뭐가 달라? 경쟁 우위가 달라. 여기 뭐가 들어가죠? 자, 이제 하나씩 적어 볼게요. 자, 린 캔버스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차이점 4번 2번 차이점 1번 뭐다? 예. 4번 고객 관계가 뭐야?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던 건데 여기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경쟁 우위로 바뀌었어요. 4번이 바뀌었네. 그리고 또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5번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뭐예요, 여기는? 핵심 자원. 5번이 핵심 자원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핵심 측정 지표로 바뀌었어. 핵심 측정 지표. 어떻게 보면 이 린캔버스는 이제 수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수치나 내용이 들어갑니다. 조금 사업계획서랑 가까워져요. 아이고, 5번인데 5점이 뭐야? 요즘 왜 이러나 모르겠어. 6번은 뭡니까? 핵심 역량이었죠. 핵심 역량.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바로 솔루션이야. 솔루션. 해결책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7번이 뭡니까? 핵심 파트너예요. 근데 여기는 뭘로 되어 있었죠? 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비용 구조나 이런 건 똑같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 2번이 뭐죠? 가치 모델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특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면 고유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유한 가치 모델?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목표 고객은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똑같이 뭐를 적어요?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3.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린 캔버스의 기입 순서, 작성 순서라고 표현할게요.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여기가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 8번, 9번이었어요. 근데 린 캔버스는요, 1번이 어디냐? 1번이 어딜까요?
고객입니다. 고객 구분. 2번은 어딜까요? 2번은 해결해야 할 문제. 뭐예요 이거? 고객 니즈가 하나로 뚝 떨어져 나왔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여기에 니즈를 적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적었잖아요. 이건 그렇게 안 했다고. 고객을 여기다 적고 그 다음 위로 뚝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고객들이 어떤 사업이나 제품을 쓸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여기다 적으라 그 소리예요.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가 바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아시겠죠? 이게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 무슨 해결책? 저 니즈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재해. 그게 여기야. 그게 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결책의 내용을 적고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걸 고쳐주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1번이 여기, 2번이 여기, 3번은 해결책, 4번은 조금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죠? 다섯 번째가 핵심 측정 지표예요. 핵심 측정 지표.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 건데 이 제품이 기존의 제품보다 뭐가 다른지 그 다른 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적어주라는 거예요. 아, 되게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까처럼 뭐 그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치킨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단백질이 많이 함유됐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전체 기존 치킨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20% 들어가 있다면 나는 이걸 50%까지 끌어올릴 거고 그 5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은 뭘로 측정할 거다. 이게 나와주라는 거예요. 측정 방법과 목표 수치가 나와줘야 돼. 아시겠죠? 예. 완전히 다르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링캔버스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랑 자 1번 목표 고객 2번이 그 목표 고객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 모델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가치 모델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면 이렇게 되면 된다. 근데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을 쓰고 목표는 이렇게 정할 거다. 여기까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채널. 이건 똑같아요. 채널은 뭐예요? 유통 라인 또는 여기에는 고객 관계도 같이 적어줘도 돼요. 여기는 아시겠죠? 고객 관계하고 이걸 나눠 놨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적는 게 뭐다? 일곱 번째로 적는 게 바로 경쟁 우위 요소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는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는 쉽게 복제하거나 가질 수 없는 그리고 만들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뭐를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쟁 우위야. 그러면 예를 들면 단백질 20% 추가해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면서 단백질이 들어갔으면서도 그 육질은 단백질이 없고 지방질이 가득하게 맛을 내게 한다. 그럼 맛을 어떤 식으로 내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측정에 나와야 되고 그거를 맛을 경쟁 우위로 갈 건지 또는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은 쪽으로 갈 건지 향기가 나는 맛있을까? 여튼 바베큐 향이 나는 그런 어떤 제품으로 갈 건지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정하는 게 바로 링캔버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용과 마지막으로 9번 수익은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익은 똑같이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는 게 이 9가지가 바로 링캔버스예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서 어떤 가치 모델을 만들었는지를 두 군데다 넣어놨고 그 가치 모델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목표는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링캔버스는. 그래서 링캔버스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가장 뜨고 있는 린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이거는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제품, 이런 해결책,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고객 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보여줄 때 쓰는 거라고. 목표 고객한테. 그때 목표 고객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무슨 이런 걸 니즈라고 생각해? 난 이거 니즈 아니야 하고 생각해. 이렇게 뭐래요? 피드백을 받는 거, 이걸 피봇이라 그래. 피봇. 아시겠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검증을 받는 거죠. 고객을 발견하고 그 고객한테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말로 100번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쫙 하고 보여주고 그 보여준 내용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나는 솔직히 이런 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 안 가려. 긋기 싫어.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제품까지 만들었어? 나는 솔직히 이런 쪽에 문제가 더 있다고 봐. 이런 제품은. 그래서 요걸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링크앤버스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보여줘.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다? 피봇이라 그래요. 피봇. 예. 링캔버스의 피봇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피봇을 거쳐서 완벽하게 링캔버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MVP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링캔버스, 네 번째 사례라고 여기 밑에다 적어놨죠? 사례, 이게 사야. 사례. 링캔버스 사례. 이거 링캔버스 사례 들어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뭐래요? BMC 모델을 만들어. 이건 링캔버스 모델이에요.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고객을 개발하고 고객이 누군지 찾아가고 그 고객한테 검증을 받아. 그 다음 뭐래요? 피드백 및 피봇을 해. 아시겠죠? 피드백 및 피봇, 이런 사업 모델을 왜 만드는지 아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링캔버스를 만들고 그 링캔버스를 가지고 뭘 한다? 고객 개발을 해. 고객 검증을 하고, 그럼 여러 가지 고객들한테 얘기를 듣는 걸 뭐라 그래요? 고객 검증이라 그래.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다시 만드는 걸, 다시 BMC를 만드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피봇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목표 고객이 야 이거 진짜 내 니즈 맞아. 야 이런 제품 나오면 이거 무조건 내가 사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링캔버스가 완성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링캔버스 완성을 시켜. 아시겠죠? 자,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MVP라는 걸 만들어요. MVP가 뭐예요? 최소 요건 상품을 만들어요. 어떤 이 핵심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요 기능만 있는, 뭐 디자인이고 뭐고 이런 필요 없어. 요 기능만 있는 걸로 먼저 만들어서, 그게 디자인이면 디자인도 바꿔야 돼. 그게 가치 모델이면. 여튼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제품을 다시 그 목표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야. MVP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고객 개발, 고객 검증을 해서 뭐예요? 야, 내가 저번에 링컨버스 보여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했냐? 야, 보니까 이게 다르잖아. 야, 누가 이거를 갖다가 디자인을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라 그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쪽에 스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스펙을 올려야지. 이런 걸 이제 알려준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또 피드백. 그런 거야. 피드백. 피드백 및 피봇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뭐를 해요? 다시 이제는 MVP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언제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고객이, 야, 이제 나 이거 분명히 살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까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제 MVP 완성이라 그래. MVP 완성. 자, MVP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MVP가 완성이 되면, 맞아요. MVP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출시해. 아시겠죠? 제품을 출시해요.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 제품을 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또 고객 개발, 또 고객 검증. 그 다음 어떻게 해? 피드백 및 피봇을 해. 이때는 뭐예요? 다시 시제품 개발. 이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시겠죠? 이때까지 계속 뭐를 해야 돼요? 예, 링캔버스와 관련된 시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노후가 되지 않을 때까지. 근데 이거는 절대 노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고객한테 기대서 창업을 하는 것, 예, 고객에게 링캔버스 순서, 그리고 링캔버스의 정의는 뭘까? 맞아요. 고객에게 기대서 무슨 결정이든지 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영구적으로 개발해라. 아시겠죠? 언제나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객은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니즈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안 되면요. 이런 링크앤것을 안 하면, 예, 실패 사례 하나 얘기 드리면, 예전에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고객에 대한 어떤 기대서 창업을 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저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마지막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고객의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라. 저는 이거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그 소금 회사예요. 그 기업 K자로 시작하는 소금에 되게 큰 회사예요. 그 회사에 공장장을 하시던 분인데요. 이분은 니즈와 가치를 처음에 뭐를 잡았냐면, 그때만 해도 그냥 그 천일염 있잖아요. 천일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소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때 야,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들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고기를 찍어 먹는 소금을 따로 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요즘에 나오는 테이블 소금들이에요. 그죠? 뭐 마늘 소금이나 뭐 후추와 이런 걸 섞여 있는 소금이나, 요즘엔 트러플 소금도 나와 있대요.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테이블 소금이라 그래. 찍어 먹는 소금. 이거 언젠가는 팔릴 거야 하고, 그 몇십 년 전에 그 저한테 컨설팅을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망해가면서 컨설팅을 해달라 그랬어. 왜? 안 된다고. 그때 보니까 관정이라 그래요. 그 동해바다 깊은 몇백 미터 밑에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 심해수를 끌어당겨서, 그게 투자 비용만 해도 얼마야. 끌어당겨가지고 이 테이블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덮건다 그래요. 그냥 태왕강으로 말리는 것도 아니고 일조량에 불을 끓여가지고 막 그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소금을 정제시키고, 거기에 뭐 보면은 뭐 여러가지 지금 생각하면 마늘이라든가 이런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포장도 졸라 이쁘게 했어. 예, 한마디로. 예. 그래서 개발 기간만 2년 반인가 3년이 걸렸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이 제품이 가격으로 따지면 조그만 이런 100g짜리에 10,0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야지 팔리네. 팔아도 남아. 그렇게 만들어서 팔려고 2년 동안 개발을 하고 뭐 다 했는데 시중에 CJ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거와 유사한 거를
1,000원, 2,000원에 100g짜리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얘는 지금 10,000원짜리가 먹힌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제품은 지금 그 CJ나 이런 데서 만드는 제품보다 훨씬 더 맛이 있고 좋은 거래. 난 모르지 뭐 소금이 좋다면. 근데 고객들은 안 그래? 고객들은 안 그래. 그냥 테이블 소금이고 그게 너무 짜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달달하고 이런 맛이 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런 소금은 훨씬 더 이 맛소금 만드는 이런 데서도 잘 만들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 비쌀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 어떻게 해요? 고객은 이거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고 그 CJ에서 만든 니즈만 좋아라 하고 그것만 사 먹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고객의 니즈를 검증 안 하고 제품만 개발하는데 이걸 이제 저는 제조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조쟁이 그 마인드가 씌워지면 정말 골치 아파요. 예. 사업가가 아니고 자선사업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강의를 마치면서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객에게 기대서 고객의 니즈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가치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고요. 이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정확한지를 지속적으로 의심을 갖고 확인해 봐라. 만약에 그게 고객 니즈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무조건 팔리고 망할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과정 비즈니스 모델 전략 1학기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과제 꼭 내주시고요. 과제 꼭 내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뭐 회사의 모든 곳에 행복과 건강함이 같이 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이번 학기 과정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